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또 한 번의 전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여 명에 가까운 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렇게 파란 박스를 들고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이 좀 영상에도 나오는데 오전 9시부터 한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소식 좀 하나하나씩 차분히 풀어볼게요. 이동현 의원. 네. 또 한 번 전격적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총리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전격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고 아주 이례적이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해가지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총리실 압수수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한다. 이런 의지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압수수색은 그 청와대 그 민정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른바 문모 행정관 지금 이제 울산 이른바 하명 사건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에게 그 제보를 받았다 혹은 그 제보를 토대로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제 문제의 인물이죠. 문모 행정관이 여기 창성동 별관 4층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수색한 거고 압수수색 목적은 아무래도 문 행정관이 만들었다는 첩보 보고서 그 문건을 이미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는 거는 문건 자체보다도 그 문건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은 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그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 그 표창장 내용이 실리고 그 다음에 그 직인이 찍히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그 위조됐다는 거를 그 검찰이 확인한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서 업무 일지가 나왔는데 그 일지와 아마 문 행정관의 일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제보 이후에도 어떤 후속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하명이라든지 선거 기획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압수수색의 대상은 의혹 제보를 받아서 최초로 첩보 보고서를 만든 문모 행정관이다. 그런데 오늘 저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꽤 많은 인원이 압수수색에 투입돼 있거든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황 증거가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압수수색 여러 명 나가요. 왜냐면 박스도 들어야 되죠. 그거 할 일이 많거든요. 가가지고 왜냐면 다 찾아야 되니까 압수수색할 때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가 나가는 게 무슨 뭐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예.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보면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 영장이랑 안 하다 대조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문건의 입구와 출구를 두 개를 비교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간 출구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그 입구의 문건을 찾는 건데 결국 제보받은 문건의 원본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청와대 압수수색 곧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기 전에 국무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아마도 검찰이 봤을 땐 그 제보를 받았던 당시는 청와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실의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은 문건이랑 그런 것들이 본인이 파일 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시에 사용했던 컴퓨터에 지웠다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문모 행정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파일 작업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뭔가 이제 좀 미진하다 아니면 거기서 단서를 찾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청와대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청와대로 옮겨서도 다시 한번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대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청와대에서 나간 출구를 확보했는데 청와대 들어가 입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을 때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해서 문건을 작업했을 거나 시점상으로는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했지만 혹시 청와대로 옮겨서도 다시 한번 작업을 했다는 정황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또 재차 압수수색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저 파란 박스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엄밀히 따지면 국무총리실 비서실이잖아요. 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민정실, 뭐 여기에 말씀처럼 문무사무관의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한 건데 3층은 사실 공교롭게도 많이 이슈가 됐던 이 백원호 팀, 백원호 팀이고 5층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무슨 의도로 문무 행정관이 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가구했는지 뭐 이거를 좀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그렇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그대로 제보한 거를 약간 뭐 좀 문서를 만드는 데서 좀 알기 쉽게 정도만 이제 고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거는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혐의가 늘어났어요. 혐의가 늘어난 것 중에 예를 들면은 지금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업체로부터 어떤 사업을 따주면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문서가 있다.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다. 예. 법 위반까지 아예 적용 다 거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분명히 청와대에서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문무행정관이 자기가 직접 이거를 조사를 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어디선가 이걸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백원호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특감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너는 입수를 하게 됐고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됐는가? 이거를 바로 이 문모 비서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모 비서관의 컴퓨터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문모 비서관이 하게 됐는가 이겁니다. 이 행정관이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청와대가 첩보 보고서에 문구를 추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누가 이걸 시켰느냐 이게 선거 개입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비리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어 경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비리를 광범위하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해온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도현 의원, 저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것 말고도 다른 의혹이 이 첩보 보고서에 추가됐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런데 한번 화면을 움직여 볼까요? 이것 말고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여기까지 보도가 된 내용.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법정형, 징역 땡면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추가로 얹어졌다. 뭐 이 부분이 지금 논란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비위 혐의 가운데서도 좀 변화가 있었죠. 사라졌다고 하는 건 아마 조경공사 부분이 있었는데 빠졌고 새로 추가된 거는 이제 아파트 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조경공사는 뭐 혐의가 드러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뺀 것 같고 아파트는 좀 그 규모도 크고 해서 새로운 비위로 넣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첩보 문건 혹은 첩보 보고서 논란이 처음 있을 때 그때도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관련자 그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반 정도 확인된 걸로 보면은 지금 법정형이 들어갔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대상, 인적사항, 주소,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하명 문서를 넘어서 저게 사실이면은 수사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 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수사하라.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선거 관련 기획이라든지 심지어는 선거 공작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정대 국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의혹을 청와대가 추가했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징역 얼마 법정형까지 했다는 건 이게 문구를 내려서 하명을 여기까지 해라. 라는 것 정도로 지시로 일으켜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특감반에서 했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사관들이 법률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법을 위반한 것이고 뭐 법정형은 어떻게 된다 하는 건 참고사항으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다. 예. 그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 바로 민정수석실 내에서 민원비서관 자리잖아요. 저기는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한 주로 여론을 위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리가 들어왔다면 저거는 정리해서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혐의를 자기가 스스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빼고 이렇게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똑같이 특감반하고 똑같은 일을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바로 법조문도 넣어놓고 법적 형량도 넣게 된 거죠. 둘 다 모두 잘못된 것이고, 저것을 누가 과연 지시를 해서 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처벌 조항까지 담아서 깨알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추가로 의혹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에 그 법정형이라는 어떤 사법 처리에 이런 처벌 조항까지 추가돼서 내려보냈다. 울산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나서는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고 이게 혹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처벌조항 쓴 것보다 접촉인사 전화번호 쓴 게 더 아마 이게 속담을 오더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뭐 보도자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완결된 문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좀 혐의가 있다라는 그 첩보를 받았을 때 그걸로 문건을 작성하면 그 혐의가 어느 법 위반에 해당되고 무슨 죄에 해당되다 쓰잖아요. 그럼 이제 법정형도 쓰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이제 저 방송 중에서 화면 만들 때 보면 무슨 죄하고 법정을 항상 쓰듯이 그렇죠. 그냥 얄리얄리 얄라송 얄라얄라처럼 법정을 쓰게 돼요. 경찰도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죄에 해당되나 보다는 경찰도 수사전문가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정형 얼마 쓰고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된다, 이게 법정형 얼마짜리다, 그거에 경찰이 압박을 받거나 수사 가야 되나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접촉사 전화번호 뭐뭐뭐뭐뭐. 잠시만요. 화면에 네, 저거. 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접촉인사 김종석 전화번호 딱 하면 예. 이거 김종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보를 받으라는 얘기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에 해당하고 법정, 그거는 경찰도 수사전문가가 아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겼을 건데, 김종석을 접촉해서 뭐뭐뭐를 들어라. 김태현을 접촉해서 뭐뭐를 들어라. 이게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첩보를 다시 입수하고 수사를 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지휘 내려갈 때 저런 형태로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뭐뭐뭐를 더 보강 수사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가 검찰에서 경찰 내려간다고요. 그럼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지가 그렇게 내려오면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수사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이런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건 접촉해야 되는 거라고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저게 진짜 오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경찰이 저걸 접촉인사 전화번호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 사람들 접촉해서 이런 거라고 수사하라는구나 라고 명백한 지시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설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송철호 현 시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강선호 부대변인님, 황운하 청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송철호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울산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송철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분으로든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서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황운하 청장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저는 이 울산 사건이
뭐 검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든 정말 실체가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그 실체를 규명한 그 수사 결과가 사법적으로도 판단을 좀 신속하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했던 일명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 문 행정관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가공을 했으면 오히려 티가 덜 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전화번호를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법정형이 이러저러하다 그런 게 만약에 원래 첩보에 있었대도 저는 오히려 뺐을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진 않았을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만약에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뭔가 기획을 한 거라면 기획을 한 티를 가장 적게 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전화번호라든가 접촉 인사의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법정형이 뭐 이러저러하다 그런 내용도 원래 첩보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문무 행정관이 이거를 작성했을 때 자체도 자기 자신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의식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문서를 보면은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일자도 안 써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뭐를 가지고 근거로 누구한테 뭐를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하는 게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사실 그게 기본인데. 당연하죠. 이게 하명한다면은 청와대에서 하면 어디 누가 제보를 어떻게 해서 나한테 해서 언제 제보가 들어왔고 어떤 제보 내용이었고 이래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다 바꾸고 제목도 어떻게 해놨습니까? 처음에 제보할 때는 울산시장 김기현 비의혹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바꿨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비의혹. 마치 한 사람 김기현 울산시장만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하명을 내린 거예요. 즉 작성자 자체도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 수사 속도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지금 송철호 시장 검찰 소환조사 임박했고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총리실까지 압수했기 때문에 이 선거개입 의혹 이 정도면 검찰이 지금 들여다볼 땐 거의 다 들여다봤고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증거 확보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증거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고 좀 빠르죠. 그 문무행 장관도 소환 조사해야 되고 하다못해 황운하 청장 같은 사람들도 좀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피의자든 참고이든 간에. 그러니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한참 피치를 올려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피해자부터 조사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법리적으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 뭐 한 중간 단계까지 왔겠네요. 이건 뭐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징역 몇 년 문구를 넣어서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얘기 총리실 압수수색 얘기와 한번 엮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